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관련된 사례 3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 효력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례입니다. 2개의 유언장,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진희 씨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4자매 중 언니 3명은 이미 사망. 조카들과는 그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필증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황진희 씨는 뇌졸중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조카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황진희 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고 황진희 씨는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황진희 씨의 장례식 날 수양딸 김미순 씨와 자선단체 담당자는 법정 상속인인 조카들에게 황진희 씨의 유언 집행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준다는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이 있으니 상속 재산을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2개의 유언장, 영화 제목 같은 얘기지만 현실 속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어느 유언장이 효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를 갖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니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의 법률적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의 2가지 법률적 특성. 첫째, 유언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유언자에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는 법에 정해놓은 대단히 엄격한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법정 방식에 위배되거나 유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유언 자체를 무효로 하게 됩니다. 둘째로,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언은 효력 발생을 하지 않으므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여러 번 하면 가장 나중에 한 유언이 효력을 갖고요. 그 유언과 상충되는 이전의 유언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유언의 법률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2개의 유언장 사건 해결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진희 씨의 최초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나 황진희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세금, 공과금 빼고 나머지 금액 중 50%를 사단법인 장애아동보호협회에 유증하고 나머지 50%를 수양딸 아무개에게 유증한다. 유언 집행자는 사단법인 장애아동보호협회로 지정한다. 유언 집행자는 내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유언 내용을 집행한다. 수양딸은 나의 반려견 촐랑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정성껏 돌봐주기 바란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성명, 도장.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은 자필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유언자 성명을 쓰고 날인을 했으므로 유언으로서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황진희 씨는 이 유언장을 쓸 때 맑은 정신이었고 어떤 압력도 없는 상태임을 밝히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는 모습과 그 당시의 대화 음성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조카들이 제시한 유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유언장. 나 황진희는 내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물려준다. 2022년 몇 월 몇 월 며칠, 주소, 이름, 도장.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을 특정할 수도 있고 또 전 재산 혹은 재산의 50%라는 식으로 일정 비율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물려줄 재산을 특정하는 것을 특정 유증, 그리고 전 재산 또는 전 재산을 일정 비율로 물려주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조카들이 제시한 이 유언은 포괄 유증으로 보아서 황진희 씨의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n분의 1 비율로 물려준다는 취지인데요. 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서 일단은 법적으로 정한 유언의 방식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유언장 중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언장은 기재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작성된 것이고 두 번째 유언장은 2022년 4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보면 나중에 작성된 두 개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이고 유언자 사망 전에는 효력 발생을 하지 않으므로 유언자가 언제든지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뒤 유언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면 나중에 쓴 유언장이 우선 효력을 갖게 되고요. 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황진희 씨의 전 재산은 조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황진희 씨는 조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유언했다는 사실을 자선단체와 수양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조카들에게 상속되니까 그게 싫어서 일부러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카들이 제시한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필적이 평소 황진희 씨의 필적과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진희 씨가 입원했던 병원에 알아보니 황진희 씨는 입원 후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의사소통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유언장의 필적이 황진희 씨의 필적과 다르거나 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인 2022년 4월경에 황진희 씨의 심신 상태가 정상적인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그럴 경우 첫 번째 유언장대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첫 번째 유언의 유언 집행자는 황진희 씨 등 조카들을 상대로 두 번째 유언의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황진희 씨의 유언장 필적 감정, 황진희 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유언 당시 심신 상태가 그리 적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입원 병실에서 황진희 씨를 돌본 간병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황진희 씨의 두 번째 유언장은 황진희 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유언자 황진희 씨 뜻에 따라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유언장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유언장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유언장 작성 후 유언자에게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 발생 이후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유언이 유언자의 정상적인 심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힐 수 있는 동영상 증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이전에 했던 유언을 처리한다는 뜻을 명시한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라는 내용인데요. 매일 유언장을 새로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 사례입니다. 금융회사를 정년퇴직한 80세 비혼 여성 이미숙 씨는 반려견 루시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금호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 모두 사망했고 조카들과는 그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전 재산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자선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큰언니의 외동딸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이미숙 씨, 그 조카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고 싶어졌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유언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유언장을 쓴 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20년, 30년 경과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가족관계나 경제 형편 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유언자의 마음도 바뀌게 되면 당연히 유언장 내용 변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사례 이미숙 씨는 공정증서 유언을 해두셨네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의 전문, 성명, 유언장 작성 연월일,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완성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사람과 공증사무실에서 유언 공증 서식에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숙 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 내용을 바꾸려면 꼭 공정증서 유언을 다시 해야 하는가? 결론,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첫 유언 공증을 할 때 공증수수료를 300만 원이라 냈고 증인 두 사람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야 하는 일이 크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속법은 유언의 철회에 관해서 언제든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에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처리할 수 있고 새 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에 새로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해도 되고 자필 유언장 방식으로 해도 되고 녹음 유언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법정 방식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미숙 씨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언 공증까지 했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가요? 적지 않은 분들이 유언 공증을 해서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의 원본이 공증사무실에 보관이 되면 등기를 한 것처럼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이나 똑같은 유언일 뿐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죠. 아파트를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해도 유언자는 아무 제약 없이 그 아파트를 세주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처분을 해서 그 대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이미숙 씨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언 내용을 바꿀 경우 종전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1109조에서 전후에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에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종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내용을 바꾸면 새 유언과 저촉되는 종전 유언은 효력을 당연히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 내용을 여러 차례 바꾸다 보면 유언자의 착각으로 종전 유언과 새 유언 사이에 비는 부분이 생기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 유언 내용의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돼서 상속 재산을 전체적으로 유언자의 뜻과 달리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이미숙 씨는 유언 공증을 한 법률사무소에 가서 유언 공증 철회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아서 그 철회 인증서를 유언 공증서 원본에 첨부해 두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유언자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내 뜻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웰다잉을 완성하려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언자의 뜻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새 유언의 유언 방식을 정확히 갖추실 것, 그리고 종전 유언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유언의 조건, 유언의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결혼해야 유산을 준다는 재벌 할아버지의 조건부 유언 때문에 좌충우로 우돌하다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상속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한두 편쯤 보셨을 겁니다.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유언자의 선택이 좀 폭이 넓어질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실까요? 조건과 기한과 부담, 용어의 정리입니다. 먼저 조건부 유언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딸이 결혼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되죠. 손자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논문 출판 비용을 대주겠다. 박사학위를 받을지 못 받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기한부 유증이라는 것은 기한은 유언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가 25살이 되면 매년 100만 원씩 유증하겠다. 2030년 1월 1일이 되면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유증하겠다. 라는 것들이 기한부 유증입니다. 부담이란 것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후에 내 아내에게 매월 500만 원씩 주면 아파트를 주겠다. 반려견을 돌보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라는 것들이 부담부 유증이 됩니다. 자, 김갑동 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조건부 유언입니다. 85세 김갑동 씨 사업에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남 3녀 중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뿐인 친손자를 지켜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30세가 된 친손자가 어서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기만 바라고 있는데 친손자는 통 결혼할 생각도 없이 자식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김갑동 씨, 유언으로라도 강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김갑동 씨는 조건부 유언으로 손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대치동 아파트를 물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삼성동 상가를 준다는 조건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갑동 씨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나 아들 낳기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자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손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딸을 차별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를 낳으면 조건 성취로 보게 될 것입니다. 김갑동 씨가 이같이 유언을 했는데, 김갑동 씨 생전에 결혼해서 생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김갑동 씨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유언자 생존의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서 김갑동 씨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담부 유언 이을동 씨 사례입니다. 반려견을 벗삼아 외로움을 달래며 여생을 보내는 80세 독거 노인 이을동 씨. 나날이 기력이 쇠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식보다 더 가까운 반려견을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5천만 원 전세보증금 전부인데 이을동 씨 사후에 이 돈을 반려견에게 물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노인이 되면 외롭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과 여생을 함께하는 노인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근심은 자신의 사후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로 버려지게 될 것이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 유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을동 씨는 자신의 사후에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물려주되 반려견을 잘 돌보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부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를 명시한 것이 좋습니다. 이을동 씨 사후에 5천만 원 보증금을 물려받은 수증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유언 집행자가 부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돌보지 않으면 유언 취소 절차를 밟아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넉넉한 분은 유언 대용 신탁, 즉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후에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박병동 씨 사례, 부담부 유언의 취소 사례입니다. 박병동 씨는 강남의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주면서 장애인인 차남과 차남을 돌보는 장녀에게 20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부담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째가 되자 장남은 상가 월세가 잘 안 들어온다면서 박병동 씨의 유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남과 장녀가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유언자는 유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부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 있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수증자는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 유언자나 상속인, 기타 제3자, 수익자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때 부담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도덕적 훈계나 불가능한 것 또는 공소양속에 위배되는 부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 이를 승인하면 수증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증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속인이나 또는 유언 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수증자에게 부담을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부담의 이행을 준비하고 착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죠.
수증자가 위 상당한 기간 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언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유언은 상속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 유증목적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되죠. 그래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동생들은 큰형에게 2, 3주 정도 기간을 주어서 부담의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언 취소 심판을 받아서 상각 업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장남, 차남, 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각 업무의 소유지분 3분의 1씩을 새롭게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조건과 기한 부담을 잘 활용하면 유언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맞춤형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한, 부담은 유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므로 유언을 완성하기 전에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건이나 기한 부담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것, 범죄적인 것일 경우 조건 자체는 물론이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